자, 그럼 오늘은 이코노믹스 세 번째 걸로 우리 지난번에 뭐 모노폴리스틱 그리고 올리고폴리, 카르텔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엔티트러스트 액트 집어넣어서 얘네 다 쪼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경제는 뭐냐 이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는 완전 경쟁 체제일까? 그렇진 않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 체제를 뭐라 부르냐면 바로 monopolistic competition. 발음 한번 해볼까요? monopolistic competition. 한번 더 시작. monopolistic competition. 이게 독점적 경쟁 체제라는 거예요. 모노폴리가 독점이잖아. 그러니까 monopolistic competition 그러면 독점적 경쟁 체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난번에 뭐 스탠다드 오일이라든지 뭐 락커펠러가 갖고 있던 그리고 막 카네기의 스틸 인더스트리 이런 걸 봤잖아. 포드도 마찬가지야. 자동차 회사. 이런 애들을 정부가 개입해서 그 회사들과 쪼갰다고 하더라도 그 쪼갠 회사들도 이미 초기 경쟁자보다는 등치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빠르게 뭘 만들었냐면 표준화를 해버렸어요. 스탠다라이제이션, 표준화죠. 근데 표준화 같은 경우는 이미 산업화를 걸치면서 많이 표준화가 됐잖아요. 포드 같은 경우도 어셈블리 라인으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제 앞에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면서 뭐 나사 조이고 이렇게 완성품이 만들어지니까 사람이 일하다 쓰러져도 거기에 다른 사람 끼워 넣어도 전혀 완성 품질에는 손상이 안 가게끔 시스템화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특징이 manufacturing cost, 제조 비용이 떨어지게 되니까 프라이스도 낮출 수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초기 시장에 뛰어들라 그래도 자동차 가격을 포드만큼 줄이지 못하고서는 진입이 불가능해. 그래서 여전히 얘네들이 해먹는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도 빠르게 이룰 수가 있었어. 왜 그럴까? 그쵸? 이미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야. 이 표준화 덕분에 빠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한 것이 바로 맥도날드 되겠죠. 그 햄버거 회사. 그 햄버거 회사 보면은 그 햄버거 빵에 붙는 깨숫자라든지 뒤에 보면 프렌치 프라이즈 이렇게 끼우는 무슨 은색으로 생긴 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맥도날드가 만들어서 완벽하게 스탠다라이제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갖다 완전 떨어뜨리면서 햄버거 하면은 뭐 빠르고 싸고 이런 이미지를 딱 만든 거지.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나 맥도날드에 가면 똑같은 맛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옛날에 제가 한창 여행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영국에 살 때 영국은 파운드고 옛날에는 뭐 프랑스 프랑 그러고 이탈리아 리라 그러고 나 도대체 언제 살았니? 그죠? 유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나라 여행 가면은 여행을 영국에 있었을 때 많이 간 이유가 영국의 물가가 비싼데 비행기표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최초에 뭐 저가항공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이탈리아 공항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부터 보냐면 맥도날드 가서 그 빅맥 얼마인지 그래가지고 영국은 얼마인데 여기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환전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정말 경제학 용어로 빅맥 지수라고 쓰일 정도로.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표준화로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한 다음에 거의 그 프랜차이즈 그 지역을 다 샀죠. 이제는 맥도날드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 거의 부동산 회사일 정도로.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그 당시에는 맥도날드 가면은 거기에 그 프랜차이즈 있는 지도 있어요. 그 지도 보고 맥 프랜차이즈만 찍고 오면 유명한 데는 다 보고 올 수 있었어.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맥도날드가 사람들이 웰빙이다 그래서 많이 사라졌고 지금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성공해서 물가지수를 거의 뭘로 보죠? 여러분들 여행 갈 때마다 여기를 꼭 들르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럴걸요 아마? 바로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역시 마찬가지로 맥도날드 했던 거랑 똑같이 매니팩처링 코스트 줄이고 완벽하게 글로벌라이제이션 성공을 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어디 마셔도 스타벅스 커피는 스타벅스 커피인 거야. 요렇게. 참 희한하게 어딜 가도 똑같은데 왜 스타벅스 간지 모르겠어. 그치? 그리고 거기서 꼭 컵을 사요. 그쵸? 그리고 요 스타벅스 이제는 뭐 빅맥 지수가 아니라 스타벅스 아메리카 지수 이럴 정도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요런 것도 중요해요. 얘가 표준화를 이뤘지만 로컬라이제이션도 그나마 나름 맥도날드가 실패한 시장들이 몇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롯데리아가 있기 때문에 롯데리아보다 햄버거가 그러니까 밥 갖고 햄버거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화가 문제였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 그 차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티 문화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들어가서 여러분 중국 보면 메뉴가 막 이만한데 아메리카노 메뉴는 몇 개 안 되고 여기 보면 막 블랙 커런트 whatever 티 이러면서 티 메뉴가 쫙 이런 로컬라이제이션도 같이 들어간 회사가 바로 스타벅스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외국에 가도 그 지역 현재 작은 브랜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인터내셔널 브랜드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신발을 살 때도 대표적으로 신발 있죠. 시장에 있는 거 다 신어보고 사나요? 그렇지 않죠. 머릿속에 이미 나이키, 아디다스 딱 정해져 있어. 그 이유가 왜 그래? 나이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마이클 조던. 그치? 여러분 마이클 조던. 나도 또 옛날 사람인가? 그 마이클 조던 그럼 뭐예요? 그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의 퀄리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이클 조던과 내가 뭐가 되느냐 그 느낌. 그 어떤 릴레이션십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브랜드를 통해서. 이해되죠?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상품의 질은 떨어뜨리고
그 대신에 이 광고료를 지불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키우는 요걸 바로 뭐라 부르냐. 이걸 마케팅이라 불러요. 마케팅. 여러분 마케팅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그치? advertising이 바로 마케팅인 거야. 광고. 이해됐어요? 네. 광고가 advertising이다. 그럼 여러분 광고 미디엄?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미디엄이 뭐지? 매개체가? 물론 인터넷이지. 맞아, 인터넷이야. 근데 토플이 그 정도로 빠르게 바꾸진 않기 때문에 옛날 스타일로 TV야, TV. 이제 TV 애드버타이징이 가장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는 건데, 근데 뭐 이거 TV도 마찬가지야. 광고도 인터넷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인터넷 같은데 광고 떼려면은 광고비가 뭘로 측정이 되나요? 그치? 사람들 유입이 얼마나 되는지. 광고도 마찬가지지. 광고도 뭐가 중요해? TV 시청률. 그치? 미국은 TV 시청률이 높지 않아요. 뭐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 2에서 3% 뭐 10% 탑 요 정도 느낌인데, 근데 이 한 날이 있어. 언제냐? 미국이 미식축구 결승전을 하는 날이 있어요. 뭐 월드 시리즈라는 베이스볼 결승전은 7번을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1년에 딱 한 번에 끝내. 그래서 이거 무슨 요일에 하냐면, 무슨 요일에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TV를 많이 봐야 돼. 그럼 여러분 막 금요일 이러시는데 금요일날 밖에 놀잖아. 그럼 언제 다 집에 모여있지? 그치? 일요일. 그래서 이걸 슈퍼볼 그러고 그날을 슈퍼 선데이, 슈퍼볼 선데이라 불러. 이해됐어요? 요날 시청률 얼마일까? 그치? 후반전에는 80%까지 나와요. 왜? 왜냐면 이런 결승전 대부분 후반전이 더 높아. 왜 그러냐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전반전에 어차피 승부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후반전이 더 시청률이 높게 나오고 80%까지 뜹니다. 그래서 이때 광고를 하려고 사람들이 현안이 돼 있겠지. 그럼 이때 광고하는 게 얼마냐? 돈이 비싸겠네. 거의 초당 10억 단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10초짜리 20초짜리 광고하는데 300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고를 아무나 못해. 돈도 많이 들지만 억션 통해 가지고 브랜드 이미지, 그러니까 좀 인지도 있는 회사들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벤츠 이런 회사,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이 비싼 돈 주고 들어가는데 이쑤시개 광고 이런 건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보통 시청자를 분석을 해요. 뒤에 볼 건데 그 분석을 해서 주로 스포츠를 보는 시청자층이 어때? 그치? 돈 좀 있는 남자들이 많이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차 광고 같은 거 많이 해. 벤츠 이미지 광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는 미국 초반에는 슈퍼볼 때 한국 광고를 붙여? 이게 말이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뭐 제가 처음에 영국으로 유학 갔을 때는 뭐 삼성이 일본 회사인 줄 알고 그랬었다니까. 그래서 영국에 피카딜리 서커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타임스퀘어 같은 데인데 거기에 삼성이 진짜 전면에 크게 삼성 이렇게 돼 있어요. 피카딜리,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어린 나이에 피카딜리 서커스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제일 전면에 삼성이 이렇게 보여. 해처럼 이렇게 떠올라. 그러면 그때 볼 때도 얼마나 반가운데, 그때 사람들이 그거 다 일본 기업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제가 막 한국 사람 그러면은 뭐 노스코리아에서 왔냐 막 이러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에 가면은 다 막 북한 애들 전쟁 일으키고 이런 거밖에 안 보여줘요. 그쵸? 한국이 참 이렇게 됐어. 이제 막 BTS 뭐 이제 문화 강국이야. 그쵸? 제가 한국 올 때쯤에 그때쯤 막 현대가 광고 붙이고 뭐 삼성 갤럭시 이미지 광고 때리고 막 이랬었으니까. 이해됐죠? 그쵸? 예. 이게 바로, 제가 말했지, 방금 전에. 이걸 뭐 해야 된다? 이쑤시개 광고 이런 거 할 수 없어. 소비자를 뭐해? 분석해야 돼. 그 분석하는 걸 뭐라 그러냐? 지금 보면 뭐, 인컴이라든지, 에이지라든지, 패밀리 사이즈라든지, 여러분 지금 이코노믹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데모그래픽스야. 발음. 데모그래픽스. 한번 더 시작. 데모그래픽스. 이게 인구 통계학이라 그래. 그러니까 인구층을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경운기를 팔아. 여러분 실제 시험에 경운기가 나와요. 알겠죠? 제가 강남에서 막 돈을 갖다 쳐들여가지고 광고를 쫙 한다고 애들이 수업 끝나고 가면서 저 좋아 보이는데 한 대 살까 막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땅이 좀 있는 농사 짓는 분, 그분들이 많은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야지. 그걸 뭐라 부르냐면 바로 마켓 세그먼트라 불러. 뭐라고? 마켓 세그멘테이션. 세그먼트가 뜻 뭐예요? 그치? 조각이라는 거야. 마켓을 조각내. 이 분리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보통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 모여 산다는 개념을 클러스터라 불러. 라이프스타일 클러스터.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쪼갠 다음에 내 상품을 사줄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 그걸 바로 타겟 마켓 또는 타겟 마케팅이라고 해요. 타겟 마켓은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의 그룹,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광고하는 것을 타겟 마케팅 이러겠네. 이해됐죠? 여러분들 zip-코드 아시죠? zip-코드가 뭐지? 그치? 우편번호죠? 우편번호도 원래는 정부가 만들긴 했는데 회사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TV도 없는 시절에 광고를 뭘로 했냐? 그치? 광고지 돌려가면서 했거든. 그러니까 신문 같은 데 끼워 넣으면서 광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내 시장을 좀 더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집코드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집코드다. 그러면 이런 식의 광고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뭐 당연히 근본적으로는 increase sales겠지. 팔려고, 그리고 돈 벌려고 이거긴 한데 그건 너무 원론적인 거니까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얘들 상품의 질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이라든지 요 모노폴리스트 개념 나왔을 때 상품의 퀄리티를 올린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오답이에요. 얘들은 상품의 퀄리티를 건드리지 않아. 왜 그러냐면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래서 다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다 중국제잖아. 뭐 요새는 중국도 비싸서 다 베트남, 비엔남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목적이 뭐냐, 시장에 내 상품이 없을 때 다른 상품을 안 쓰게끔 하는 거야. 그걸 바로 뭐라 부르냐, 커스터머 로열티라 불러요. 그러니까 충성심. 내 상품이 진열돼 없어도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커스터머 로열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방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마케팅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 비싸네. 이 마케팅 하는 것 자체가 가격이 비싸. 그러면 이 가격을 굳이 이렇게 마케팅을 심하게 할 필요가 있는 상품은 어떤 상품일까요? 그치? 상품의 퀄리티가 진짜 차이가 없을 때, 진짜 차이가 없을 때, 예를 들면 뭐 세제, 그러니까 이거를 뭐 laundry detergent라 부르잖아요. 세제 같은 경우는 그 월마트 같은 데 아래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다 고만고만한 거야. 알겠죠?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했던 걸 리뷰하도록 할게요. 이거 뭐라 그랬지? 제일 중요한 개념? 인구 통계학? demographics. 그쵸? demographics. demographic 한 다음에 자르는 건 아까 뭐라 그랬지? 그치? segmentation. segmentation에서 이 부분마다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걸 cluster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타겟해서 target marketing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나 상품의 질이 차이가 없어서 뭘 올리고 싶을 때 customer loyalty를 올리고 싶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난다 까지. 예, 여러분 여기까지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